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파 영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여러 컨텐츠들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분들이 진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새로 오신 분들은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앞으로 면접 101, 또 자소서 101 이런 식으로 기초부터 적용편까지 강의 형태로 제가 또 일탕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한 큐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 입장에서 대변해 줄 만한 분이 항상 저희 방청객으로 우리 두보라 PD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시거나 이해 안 되는 거는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앞으로도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뽑기 싫은 지원자, 면접관 입장 또는 인사팀 입장, 회사 입장에서 뽑고 싶은 지원자와 뽑기 싫은 지원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입과 경력을 구분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신입이건 경력이건 다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크게 구분을 좀 나눠볼게요. 자, 신입이 있고요. 경력이 있습니다. 자, 경력은 주로 몇 년 이상이죠? 3년 이상. 자, 여기서 3년이라고 얘기할 때 3년의 기준은 만 3년입니다. 3년 차가 됐다고 해서 경력은 아니에요. 3년 차는 중고 신입으로 지원이 가능한 그런 경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 3년이 넘으면 그때부터 경력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고 신입으로 뭔가 커리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입사를 했다. 그러면 만 3년이 넘기 전에 꼭 신입으로 지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입과 경력에 대해서 회사 입장에서 진짜 저런 사람 뽑고 싶지 않다, 이런 걸 제가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입은 어떤 사람이 뽑기 싫을까요? 대학생 같은 지원자입니다. 대학생 같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엔 나는 대학교 나왔는데 내가 대학생인데 대학생 같지 않으면 어쩌라는 얘기냐? 생각할 수 있는데,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수능만 따라왔어. 내가 스스로 무언가 할 일이나 내가 이런 거 도전해야지라는 걸 스스로 짜기보다는 교수님 시키는 것들만 쭉 따라왔던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했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걸 통해서 뭘 배웠는지를 굳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을 신입, 대학생 같은 지원자라고 합니다. 방금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신입으로서 지원을 하는데 대학생 같은 마인드를 갖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이거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Why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Why 퀘스천. 이게 좀 어려운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걸 왜 했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성장을 할 거냐, 뭐가 바뀌는 거냐라는 거를 숫자로 좀 계산도 해보고, 이거 할 때 제일 좋은 게 이제 시간 계산이죠. 학과 공부를 하더라도 남들은 5시간 공부해서 B 플러스를 받았는데 나는 3시간 공부해서 A 플러스를 받았다, 이런 거 목표로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거는 시간이 됐고 자원이 될 수도 있죠. 대부분 이거는 목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목표. 수능만 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자기 삶의 작은 영역에도 목표로 내 삶을 뭔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아주 작더라도 나만의 성공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 경험이 있어요. 성공 경험. 근데 이 성공 경험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작아도 상관없어요. 진짜 작더라도 조금이라도 바꿔보면 돼. 그 무언가를 바꿨을 때 그 바꾼 게 뭔가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거나, 학점이 나온다거나, 자격증을 땄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이 컴피티션, 경쟁이 있는 데서 입상을 했다거나 수상을 했다거나, 이런 작더라도 알바를 해도 마찬가지죠. 알바를 해서 매출을 조금이라도 올려봤다거나, 아니면은 알바를 좀 더 해달라고 사장님께 이렇게 추천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작지만 나의 어떤 행동이나 의도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좀 뽑기 싫죠. 근데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내용이 이건 좀 파란색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의도가 있고 결과가 목표겠죠? 이 과정에 있는 게 열심인 거예요. 열심. 그러면 의도를 통해서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 열심이 이 과정과 상관없는 열심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열심들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고치는, 뭔가 이걸 피드백이라고 해요. 내가 이 액션을 했을 때 결과물로 연결이 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 뽑고 싶은 거예요. 생각을 해봤냐가 되게 중요해. 생각을 평소에 하냐, 내 삶에 있어서, 내 경험에 있어서,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그동안 이 경험을 왜 했지? 이 Why라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뽑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신입은 스스로 뭔가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누가 짜놓은 커리큘럼이나 누가 짜놓은 대로 그냥 끌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를 뭐라 그래요? 주도성이 없다 그래요. 주도성. 그래서 왜 많은 기업들이 주도적인 경험, 나 스스로 목표를 설정했던 경험, 이런 걸 묻잖아요. SK 문항도 그렇고 많은 성공 경험을 묻는 이유가 바로 이 주도성 때문에. 그런데 이 대학생 같은 지원자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 주도성이 결여된 상황,
그리고 뭔가 의도가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대학생 같은 지원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학생 같다라는 말 안에 뭐가 있냐면 배우려는 자세, 이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한데 이거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별로 뽑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회사 들어와서도 저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할 거고 딱 그거잖아. 여러분 입장에서 됐고 돈 주는 만큼 일할 거고 나는 근무 시간에만 일할 거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실력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만 한다라고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실력이 있다라는 걸 어떤 형태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내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고 이 경험에서 작지만 이런 성공 경험을 만들어 봤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한 줄 요약으로 이런 지원자는 뽑기 싫고 이런 지원자를 뽑고 싶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자면? 결론은 필살기로 설명할 수 있다. 작은 경험이더라도. 그러면 오케이. 그게 없다. 그냥 여기에 패러독스는 저런 거예요. 아니 신입한테 경력을 요구하면 어떡하냐. 이 마인드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안 뽑으려고 할 것이다. 이 필살기가 뭐예요? 유사 경험 내에 성공 경험 내에 인사이트. 이 세 가지 조건을 최대한 갖추려고 하는 사람, 갖춘 사람을 뽑으려고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유사 경험이 놀라운 유사 경험일 필요는 없다. 직무 경험은 아니고 그 직무와 유사한 주장할 수 있는 거리만 있어도 된다. 그거는 우리가 다음 스트리밍 때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그냥 강의니까. 경력은 진짜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사실 신입이라고 말하기, 신입 위에 뭐가 있을까요? 대학생 있죠? 글씨가 왜 이래? 대학생이 있어요. 그럼 대학생이 신입이 되고 신입이 경력이 되는 건데, 그럼 거꾸로 우리가 얘기하면 뭘까? 경력은 어떤 사람이 뽑고 싶지 않을까? 신입 같은 사람. 신입 같은 사람 뽑고 싶지 않아요. 신입 같다는 거의 의미가 뭘까요? 아까 이제 뭐 신입 들어가면 이게 좋다 얘기를 했는데, 신입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 열심만 이야기하는 사람. 경력이 있는 사람이 내 경험을 수치화도 못하고 방향성도 못하고 전문성에 대한 고민도 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경력으로서의 자질 자체가 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이 있다는 게 뭐예요? 결국엔 내 경험에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거잖아. 포트폴리오 핵심이 뭐야? 뭔가 성과를 증명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생신입 수준에서 지금 자기 경력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경력에 있어서 수치할 만한 게 없어요. 결과물을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는 신입 같은 경력자입니다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향성이 없는 지원자. 이거는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지원했던 회사, 예전에 지원했던 산업, 예전에 지원했던 직무랑 지금 지원하는 데가 뭔가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의문을 품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우리 회사 와서도 경력으로 들어왔는데도 또 저렇게 탐색만 해보고 나가겠구나. 그래서 아무래도 합격을 탁 누르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세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에 부재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되게 좀 간단한 내용인데 경력이라고 해서 자소서를 대충 써도 될까요? 물론 자기소개서를 대충 쓰는 것 자체는 자소서 전형이나 이런 데 평가에 대단한 영향은 없어요. 경력은 자소서보다 경력기수가 더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소서를 잘 작성해야 될 이유는 뭘까? 면접에서 그래도 말을 잘 준비해야 될 이유는 뭘까? 1분 자기소개부터 나의 필살기를 탁탁 던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 경력이라면 더더욱 이게 중요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게 회사 생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소서는 뭐죠? 문서죠? 얘가 뭐예요? 보고서인 거예요. 보고서. 회사에서 결국에는 대부분의 일들은 보고서, 이메일, 어떤 텍스트로 된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자소서를 그냥 쓴 거 딱 보면, 경력 기술서 쓴 거 딱 보면 이 사람 우리 회사 들어와서도 이렇게 일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야. 면접이 뭐죠? 면접? 구두 보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면접 때 하는 말을 들어보고 논리 구조를 들어보면 회사 와서도 저렇게 보고하겠구나, 의사소통을 저런 식으로 하겠구나라는 게 예측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력일수록 저는 더더욱 필살기를 3-4P로 가다듬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경력기술서를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경력기술서를 중심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거. 이거를 더 해놔야 경력이야말로 막 대단히 뭐 신입처럼 채용 기간이 길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문장 하나, 이 전개, 그리고 면접 때 한두 마디 말하는 거 하나에서 합격 여부 그냥 바로바로 결정해놔요. 그러니까 이직 잘하는 사람은 그냥 갑자기 지원해서 다음 주부터 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입은 공채라는 기간이, 요즘 뭐 공채도 없지만 수시채용이라 그래도 신입은 일단 규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짧게는 뭐 2주, 길면은 뭐 2-3달 이렇게 가잖아요. 경력은 그렇지 않아요. 경력은 보통 1-2주 안에 다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된 사람만이 바로 내가 원하는 합격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평소에 경력기술서, 면접 준비, 필살기를 세팅해 놓는 것이 그것보다 중요하다. 합격률의 적중도, 시간을 아끼고 평소에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경력자분들을 위해서 경력기술 작성하는 꿀팁이라고 할까요? 경력기술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는 걸로 하고 오늘은 아주 핵심만. 이거를 좀 빨리 좀 급하신 분들은 이직 체인지업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경력기술서에 뭘 담냐? 네 가지를 담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회사 경력기술서에 예시나 양식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을 거예요. 주는 데도 제가 드린 가이드라인을 그 안에 맞춰서 적으시면 되고 안 주는 데는 제가 지금 드리는 가이드로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간. 기간은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성과를 중심으로 최소 6개월, 뭐 한 1년까지 가면 더 좋아요. 여러분이 이력서에 적으시는 경력하고 경력기술서에 적는 경력은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게 적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과를 중심으로. 자, 기간은 성과를 중심으로 6개월 이상 된 내용을 적으세요. 너무 짧은 경력은 적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적을 거는 바로 성과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적어요? 필살기죠? how 플러스 리저트. 자, 이거 어디서 적은 거예요? 우리 자소서 쓸 때 소제목 적었던 거죠? 그냥 그거 똑같이 적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그 안에서 나의 역할. 역할이 뭐예요? 내가 했던 액션이거든요. 그 액션을 잘 정리하는 방식이 뭐였죠? 3C 4P에서 4P였어요. 4P 요약을 적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역량. 여기서 말하는 역량이라는 게 역량 구조도 역량 아니에요. 무슨 문제 결력, 분석력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경력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경력은 그게 아니라 이 성과를 내기에 내가 갖춘 어떤 스킬을 적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분석 툴을 다룰 줄 안다든지 어떤 도구를 다룰 줄 안다든지 또는 어떤 패턴 이런 상황에서 이 멘트를 운영했더니 성과가 났다라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기술적 포인트를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제가 경력기술서에 대한 컨텐츠도 계속해서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입이라 하더라도 경력기술서를 이해하면 여러분의 자소서나 경험을 셀렉션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것들을 다 같이 보면서 신입 컨텐츠, 경력 컨텐츠 구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경험에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담아서 제가 다음 주부터 면접 101 101이 이제 뭐 시작하는 클래스죠. 면접 101이라는 컨텐츠로 면접의 A부터 G, Z죠, Z. 거기까지 전부 다 다루는 스트리밍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고 시간 빼두시고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글로 계속해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 공지글을 보시고 그 시간을 사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